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믿음 그리고 국민의 기대 거기에 더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서 차악으로서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으로서의 선택 또는 최소한 차선으로서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현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민생정당으로서 혁신하고 국민 속에서 국민 당원과 소통하고 강하고 유능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냄으로써 우리 국민들께서 나의 미래와 이 나라의 미래를 맡길 만한 대안 세력, 수권 정당으로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이 국민들에게 신뢰와 기대,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한 뚜렷한 희망과 비전을 만들어 제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 헌신했고 그 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기대를 국민과 함께 충족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민주당의 가장 큰 역사적 과제였던 민주주의 회복 또는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한 성취를 해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새로운 과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과 차이가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일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그리고 앞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 저는 그것이 바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혁명에 따라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대폭 줄어들고 노동소득에 의존하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시각으로 새로운 사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 경제 선진국 중에 범죄를 찾아 처벌하는 그야말로 그 사회의 가장 초보적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 수사권을 가진 검찰, 경찰이 그 권한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을 주고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는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법의 적용은 공평해야 합니다. 법 앞의 평등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죠.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가 실현되는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 앞의 평등입니다. 전당대회에 맞춰서 8월 중순까지 선거를 끝내겠다. 수사를 끝내겠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사에도 균형이 필요하다. 형평성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것을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서글프기도 합니다. 국민의힘과 검경이 쓰는 공격적 언어를 우리 안에서 듣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당신 수사받고 있으니까 리스크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점을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십시오. 카더라. 당신 고발 당했더라. 당신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사받더라. 이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수사들을 정말 먼지 털듯이 십수년간 계속 털고 있는데 그러나 팩트가 없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십시오.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징후가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분명하게 팩트를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언론 문제는 저희 대부분의 언론이 정론 직필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정말 노력하시죠.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일 수도 있지만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인 공격성 보도들이 상당히 있죠. 저는 누군가 주장하더라라고 보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주장을 하면 그것이 과연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이라고 믿을 경우에만 보도하는 게 맞지요. 그게 대법원의 판례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확고한 판례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누군가 주장하더라 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언론의 영향은 정말로 크고 또 특정 개인들 또는 누군가에게 미치는 영향력 매우 크고 또 일정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당화 우려라는 말을 왜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단언적으로 말하건대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당이다. 그 점은 확고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예를 들면 뭐랄까요? 불안감, 의구심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공격일 수도 있는데 민주당은 특히 공천과 관련해서는 당원 50%, 국민 50%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명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열성 그리고 실력과 실적을 갖추고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라면 이 확고한 시스템에 의해서 당원과 국민의 판단과 선택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이 점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당화가 불가능하죠. 그거를 혹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제가 이제 여의도의 중간은 아니고 경계 지점에서 지금 이제 서 있는 상황인데, 당은 본질적으로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당은 자기 단일한 생각만, 의사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이 아니라 조직이라고 하죠. 조직. 예를 들면 뭐 관료, 군대, 뭐 이런 걸 조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른 의견을 허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당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집합체. 그래서 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배제나 아니면 투쟁의 대상이 아니고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전체 효율을 높이는, 소위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죠. 달라야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으면 똑같은 것밖에 못 담죠. 시멘트만 모으면 시멘트 더미, 모래만 모으면 모래더미가 되지만 모래, 시멘트, 자갈, 물을 모으면 콘크리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전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정당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잘 활용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서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낼 호재인 것이죠. 그런데 그와 다르게, 나와 다르면, 내 편이 아니면 배제하거나 투쟁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죠. 정당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역할 분담을 적절하게 해서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최대치로 많이 받아내고, 그걸 통해서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나가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왜 다르다는 이유로, 내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싸우겠습니까? 혹시 우리 경기도 성남시에서 제가 행정 또 지방 정치를 할 때 저는 인사 문제로 잡음이 나거나 싸움이 벌어진 거를 저는 느끼지 못했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진짜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는 역량에 따라서, 역량이 뭐 비슷하면 가까운 사람 쓰는 게 맞죠. 그런데 다른 진영, 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더 역량이 있으면 그들을 쓰는 것이 성과를 내는 데도 좋고 또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데도 좋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좀 전례 없는 성과를 낸 게 있죠. 전 당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사당화 우려를 하는 것은 진짜 저는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랬으니까 이재명도 그러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재명은 다릅니다. 달랐기 때문에 다른 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명의 길을 가겠다. 너무 본인들 공천 걱정하지 말고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국민과 당원들이 기회를 줄 것이다. 이렇게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 1조 1항인 건 모든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정체성에 기반해서
누가 그러면 국민의 주권을 대신할 것이냐를 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고, 이 정치의 중심적인 역할을 바로 정당이 합니다. 이 정당이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이 아닐 경우에는 그게 국민 주권주의를 관철하는 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의 장치로서 제대로 작동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당원과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 소위 민심, 당심, 그리고 이 여의도의 마음이랄까요? 그 의사, 이게 너무 불일치한다는 걸 저는 최근에 실감하고 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배치되는 상태들이 종종 보입니다. 완전히 다 배치되는 거죠. 반대쪽으로. 이거에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결국은 당원과 당의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젊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당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또 의견 개진을 넘어서서 행동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국민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자주적인 또 능동적인 노력으로 저는 존중하고 저는 격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또 주인의 의사가 또 대리기구라고 할 수 있는 정치와 정당에 제대로 반영되는 사회, 이건 꼭 필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게 단절돼 있다 보니까 소통이, 그러니까 의견의 전달이나 수렴이나 아니면 피드백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약간 폭력적 형태로 분출되는 것들이 바로 심한 감정적인 대응들, 표현, 억압적인 행태, 쉽게 말하면 폭력적인 표현, 문자 폭탄이라고 불리는 이런 방식의 의견 표출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견의 표출이나 의사의 표현도 합리적이고 또 정당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설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의견의 다름을 전제로 해서 나의 의견을 상대에게 설득하는 것이지 강요해서는 안 되고 또 강요하는 것이 나의 목표를 이루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강요한다고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많이 이렇게 왜곡되고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근본적으로는 당원과 당, 국민과 당의 간극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간극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너무도 잘 아시는 거죠. 자유롭게 의사 표출이 가능하고 제대로 전달된 의사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또 이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쟁이 가능하고 그러려면 이게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청원을 할 수도 있겠고 또는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뭐 강제적이든 아니면 참고용이든 관계없이 말이죠. 또 어떤 문제의 지적 또는 견제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답도 하고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월급 주고 내가 권한을 맡긴 나의 대리인 일꾼에게 대통령에게 욕도 못하냐라는 말씀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욕을 하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 받을 의무가 있다. 비판할 권리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저는
제 표현이 오늘 제가 무지하게 표현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지요. 제가 강연 중에 재미있으라고 좀 하는 이제 그런 좀 과장된 표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자꾸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욕을 하는 플랫폼이라고 누가 표현했던데 그런 게 아니고 문자폭탄이나 이런 것들로 하느니 자유로운 의사표명이 가능한 게시판 같은 것도 이 플랫폼의 한 기능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냐 라는 취지였어요. 칭찬받는 분도 있으실 테고 또 비판받는 경우도 있었을 테고 뭐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면 문자폭탄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냐, 소통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취지였으니까 제 표현의 과함은 양해를 바라고 취지는 그렇다라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당원 청원제는 뭐 당연히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소통 구조의 핵심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네, 고맙습니다.